영화나 소설에서 생각지도 못한 반전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대반전을, 그리고 삶에서 대역전극을 바라는 마음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생 역전도 좋지만 인생의 여전함이야말로 정말 소중하다고요.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일을 할 수 있고 여전히 먹을 수 있고 여전히 음악을 듣고 여전히 이 시간을 맞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행복이겠죠? (10월 23일) 수요일에 일어나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우리말 바로쓰기 캠페인.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리된 것도 있는데 이 보면은 짜집기 내지 편집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수십 군데입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의원의 짜집기라는 말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짜집기는 짜깁기의 틀린 표현입니다. 짜깁기가 맞습니다. 국민TV 라디오는 짜깁기 하지 않는 방송입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와 에디트 피아프가 함께한 라비앙 로즈, 오늘 일어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활기차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요일이 제일 버겁더라고요. 뭐랄까 100m 달리기를 시작해서 제일 숨이 차오를 때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한 박자 쉬고 싶을 때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일할 수 있고 여전히 이 소중한 시간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거운 수요일도 잘 버텨나가 봐야겠습니다. 우리 일어나 가족들도 그 여전함이 행복함으로 느껴지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역사 속 오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숲속 깊은 곳의 버섯집에서 모여 사는 파란 난쟁이들. 개구쟁이 스머프가 등장하는 만화 보신 기억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벨기에 작가에 의해 창조된 스머프, 역사 속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만나보시죠. 1958년 10월 23일 역사 속 오늘, 벨기에의 만화가 피에르 컬리퍼드는 인기 연재 만화 요한과 피위의 새로운 캐릭터를 선보였습니다. 그 캐릭터는 파란 난쟁이였는데요. 애칭인 페요로 더욱 유명한 만화가는 이 난쟁이를 당시에는 엑스트라 정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난쟁이가 의외로 큰 인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페요는 이듬해 파란 난쟁이를 주인공으로 한 만화를 내놓죠. 슈트롬프, 스머프라는 이름으로 알려지는 만화입니다. 만화는 TV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고 유럽 각국에서 반영돼서 큰 히트를 쳤습니다. 영화 쉘브르의 우산, 비브르 사비 등의 음악을 맡은 미셸 르그랑이 이 애니메이션의 주제가를 만들기도 했죠. 1981년 미국 MBC TV에서 난쟁이들의 이름을 슈트롬프에서 스머프로 바꾼 TV 시리즈를 제작했고요. 이 애니메이션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30개국으로 수출되면서
스머프는 일약 월드스타가 됐습니다. 스머프는 키가 사과 3개를 쌓아놓은 정도고 버섯집에서 살고 있죠. 파파 스머프나 아기 스머프 같이 연령이 구분되는 스머프들을 빼놓고는 대개 100세입니다. 하얀 바지를 입고 하얀 모자를 쓰고 있고요. 저마다의 특성에 따라 몸에 걸친 게 조금씩 다르죠. 똘똘이 스머프는 안경을 썼고 화가 스머프는 붓과 팔레트를, 편리 스머프는 연장통을 들고 있는 시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화한 이 캐릭터들을 팬들은 사랑했습니다. 스머프에 대한 해석 가운데서 유명한 게 만화에 사회주의 사상이 스며 있다는 주장입니다. 스머프들이 공동생산, 공동분배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건데요. 똑같은 옷을 입은 데서 사회주의 평등 사상을 짐작할 수가 있고요. 지도자인 파파 스머프가 붉은 옷을 입고 있는 데서 붉은색이 상징인 구소련 체제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 근거였습니다. 심지어 스머프라는 단어가 붉은 지도자 아래 사회주의자들의 줄임말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물론 스머프의 원래 이름을 간과한 발상입니다. 피오는 친구와 식사 도중에 소금을 좀 줘라고 하던 것을 소금이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얼떨결에 슈트롬프 좀 줘라고 했는데 이 희한한 조어가 난쟁이들의 이름이 됐다고 하네요. 모처럼 나와 보았나 아직도 익숙한 거리. 사회주의 논란 덕분일까요? 중국인들의 스머프 사랑이 유별나다고 합니다. 스머프가 태어난 지 50년이 넘은 가운데 스촨성의 청도시는 스머프를 소재로 한 대형 테마파크 건설 계획을 세우기도 했으니까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폰 광고에 등장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수요일 순서 함께 하고 계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면은 저와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는데요.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노래 또 저와 함께 얘기하고 싶으시면 글 올려주세요. 이번에는 1990년 역사 속 오늘 서울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1990년 10월 23일)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남북 국가대표 간의 통일축구 2차전이 열렸습니다. 46년을 끝으로 중단된 경평축구가 44년 만에 부활한 것이죠. 1차전은 2대1로 북한이 승리했고요. 2차전은 1대0으로 우리나라가 승리했습니다. 3차전까지 열리기까지는 12년이나 걸렸는데요. 2002년 9월 7일 서울 마포 상암동에 있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통일축구는 0대0 무승부였죠. 남북 간 국가대표 간의 경기의 총 전적은 5승 3무 1패로 남한 쪽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통일축구 3경기의 종합전적은 1승 1무 1패 고을득실까지 같았죠. 통일축구라는 이름에 맞춰서 연출이나 한 것처럼 말입니다.
남측의 대북 포용 정책은 한때 퍼주기라는 비판까지 받았지만은 축구에서는 북한이 늘 우리나라의 디딤돌이 돼줬습니다. 세계 4강 신화를 처음 달성한 1983년 멕시코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예선 3위로 본선 진출이 좌절됩니다. 출전 자격을 따낸 북한은 1982년 뉴델리 아시아 경기 대회 때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그라운드에서 난동을 부렸는데요. 2년간 국제대회 출전 금지에 중징계가 떨어졌습니다. 결국 출전권은 우리나라로 넘어왔죠. 1994년 미국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전이 펼쳐진 1993년 카타르 도하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면 마지막 상대인 북한을 3골 이상 차로 이기고 일본은 이라크에 비기거나 져야 했는데 그 도하의 기적은 이루어졌습니다. 남북 통일은 요원해 보이지만 축구 통일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1991년 포르투갈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서는 코리아란 이름의 남북 단일팀이 출전을 해서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수요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5시면은 국민TV 라디오 방송이 시작하는데 그때 일어나도 같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TV 조합원 가운데는 저 멀리 해외에 계신 분도 있으시죠. 제가 아는 몇몇 분도 있고요. 가깝게는 우리 일어나를 애청해 주시는 독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독일 학생님도 계시고요. 근데 이 노르웨이에 살고 계신 분도 계시네요. 노르웨이 숲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올빼미족인 저는 일어나 방송을 자기 전에 들어요. 제게 정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어서 자라는 감미로운 목소리로 방송을 잘 듣고 있습니다. 마리아 메나의 I'm in love 신청할게요. 낯선 노르웨이 여가수의 달달한 음성을 우리 일어나 가족들과 나누고 싶네요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노르웨이 숲님. 노르웨이는 정말 모두가 행복한 사람들이 있나요? 상상으로만 생각했던 그런 곳이라 실제로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또 해외에 계신 우리 조합원을 만나서 반갑네요. 이 시간에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노르웨이에도 국민TV 많이 알려주시고 방송 많이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외 조합원 사연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해외에 계신 조합원들께서 출자금을 입금하실 수 있는 페이팔 계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드디어 생겼습니다. 알려드릴게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페이팔 계정은 mediacoop0303@gmail.com입니다. 그러니까 mediacoop 0303@gmail.com으로 공정방송, 공정언론을 위한 국민TV에 출자금을 내고 싶으신 우리 해외 조합원님들은 미디어 협동조합 페이팔 계정을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노르웨이 숲님께서 신청하신 곡 준비했는데요. 마리아 메나의 달달한 음성 같이 들어보죠. I'm in love. He allegedly fell for me through an open window, cracked his chest open to reveal his...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수요일 순서 함께 하고 계세요. 제가 있는 이곳 국민TV 건물 옆에는 학교가 있거든요.
일하다 보면 창문 너머로 들리는 아이들의 해맑은 목소리가 참 듣기 좋고요. 또 창문에서 바라보는 전망도 괜찮습니다. 3, 4, 5 모여있는 단독주택들. 이런 걸 보고 들을 때면은 한없이 좋다가도 시국이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도 또 힘을 내봐야겠죠? 오늘을 살면 내일이 열리듯이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가봐야겠어요. 국민이 주인인 공정방송 국민TV, 우리 함께 만들어 가보자고요. 1996년 역사 속 오늘은 대한민국의 정신적 지주였던 김구 선생의 살해범이 피살된 날입니다. 안두희에 의해 민족 전기가 끊어졌다며 분노하던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두고 역사적 응징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만나보시죠. (1996년 10월 23일) 오전 11시 30분 인천의 한 아파트에 몽둥이를 든 중년 남성이 들이닥칩니다. 몽둥이에는 정의봉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경기 부천에서 버스 운전을 하던 평범한 가장이었던 그는 안씨 부인을 안방으로 끌고 가 묶은 뒤 옆방에 있던 안씨에게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중풍에 걸려있던 안씨는 무언가 얘기하려는 듯 입을 움직였지만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씨는 그렇게 최후를 맞았습니다. 1949년 당시 32세의 포병 소위였던 안씨는 백범에 거쳐 경교장으로 백범을 찾아갔습니다. 몇 마디 말을 주고받은 뒤 다짜고짜 4발의 총탄을 쐈죠. 사건 후 그는 현장에 재빨리 도착한 헌병지부에 실려갔습니다. 범행 뒤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석 달 만에 15년형으로 감형이 됐고 복역 중에는 2계급 특진도 했습니다. 이듬해 6.25 전쟁이 터지자 포병장교로 복귀해 전투에 참가했는데요. 제대 후에는 강원도에서 군납 사업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19 혁명 이후 김구 선생 살해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그는 자맹을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안씨를 붙잡으려는 사람들과 그의 숨바꼭질이 시작된 거죠. 1961년 그는 서울에서 김용희 씨에게 붙들려 검찰로 끌려갔으나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풀려났고요. 1965년에는 곽태영 씨가 강원 양구군에서 안씨를 찾아내 진실을 얘기할 것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안씨의 목을 칼로 찔렀지만은 안씨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져냈습니다. 또다시 안씨를 세상 속으로 끄집어낸 사람은 안두희의 천적으로 알려진 권희중 씨였습니다. 숨어있던 안씨를 찾아낸 그는 안씨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며 1987년 서울 마포 버스 정류장에서 그에게 몽둥이를 휘두릅니다. 안씨를 살해한 박시영 씨, 권 씨에게서 큰 영향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안씨의 사망이 알려지자 뒤늦게나마 죗값을 치른 것이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그의 입이 닫히면서 사건의 진상도 땅속에 묻혔다는 아쉬움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안씨를 살해한 박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각계의 구명 노력으로 1998년 3월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오늘 생방은 못 듣고 자네요 하시면서 새벽에 글을 남겨주셨어요. 오달고전님께서 청하시는 곡 아드린을 위한 발라드 띄워드렸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먼저 방문하셔서 글 남겨주시고 신청곡까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수요일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난 2001년에 국사편찬위원회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요. 김구 선생이 피살된 3일 뒤인 1949년 6월 29일에 미 육군 1군 사령부 정보장교인 조지 실리 소령이 김구 암살에 관한 배후 정보라는 비밀 문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문건에 따르면 안두피는 우파 테러단체인 백이사의 제1소조 요원이면서 한국에 주재하는 미국 방첩대 요원이었습니다. 순수한 육군 소위가 아니었던 거죠.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는, 그러니까 육군 한국독립당과 백의사 미군 방첩대 소속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김구 선생은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반대하고 통일정부를 위한 남북협상을 추진했죠. 김구 선생의 군대로 통일정부가 수립이 됐다면 가장 큰 불이익을 입을 쪽은 미국이고요. 그 다음은 한국 내 반통일 세력이었습니다. 안두희가 백이사와 미군 방첩대 중에서 어느 쪽에 더 충성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그의 김구 암살로 큰 이익을 얻은 쪽은 미국이었고 그 다음은 반통일 세력이었다는 점만큼은 확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수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는 알찬 시간인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팟빵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일어나 다시 들으실 수가 있어요. 에디트 피아프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빠담빠담. Cet air qui m'obsède jour et nuit, cet air n'est pas né d'aujourd'hui, il vient d'aussi loin que je viens, traîné par 100 000.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워크맨 세대가 거리를 주름 잡았었죠. 소니에서 나온 휴대용 음악 재생장치인 워크맨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중고등학생 입학과 졸업 선물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어딜 가나 워크맨을 갖고 거리를 활보하는 젊은이들이 넘쳐났고요. 귀에 이어폰을 꽂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만의 공간이 생기는 문화적인 혁명이기도 했죠. 2010년 어제의 오늘은 워크맨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날입니다. 만나보시죠. 개인이 음반을 가지고 거리로 나가게 해준 최초의 제품이었던 워크맨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어느 날 작업실 기사 한 사람이 헤드폰을 끼고 웃으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 공장장에게 적발이 됐는데요. 녹음기의 입력장치를 없애고 출력장치를 하나 더 끼워서 스테레오 재생장치로 개조한 음악 재생장치였습니다. 소니의 공동 창립자이자 명예회장인 아부카 마사루는 이를 제품으로 만들면 반응이 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름은 걸어 다니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워크맨이라고 붙였죠. 첫 달 워크맨은 3,000대 판매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소니는 신세대 팝스타를 광고에 기용하고 젊은 층을 타깃으로 밀어붙였죠. 한 달 뒤 판매량은 10배로 뛰어올랐고요. 80년대 초반에는 일본 젊은 세대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워크맨이 휴대용 음악 재생기의 보통 명사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에서의 인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본 출시 이후 곧 미국에 상륙한 워크맨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공원의 족인족, 지하철 출퇴근족들에게 워크맨은 동반자가 됐죠. 미국에 이어 유럽과 동남아 등지에서도 소니는 대대적 광고를 통해 워크맨의 신화를 써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워크맨의 인기도 세월의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 이후 mp3 플레이어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테이프 워크맨의 수요는 급격히 줄기 시작했고요. 테이프로 음악을 듣는 시대에서 음원을 다운로드 받는 시대, 워크맨의 인기도 하락할 수밖에 없었죠. 애플의 아이팟이 나오면서 휴대용 음악 재생기의 주도권은 완전히 mp3 플레이어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2010년 10월 23일 역사 속 오늘, 소니는 워크맨 판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듣고 계십니다.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 우리 일어나 가족들과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역사 속 오늘을 통해서 지난날을 되새겨 보고 있죠.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 남겨주시면 됩니다. 남미 국가 페루에는 아주 작은 섬이 있습니다. 인구가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이 섬에 가면 아주 독특한 풍경이 있다고요. 바로 남자들이 뜨개질하는 모습인데요. 입고 있는 의상이나 모자, 장식품을 보면 알록달록 아름다운데 모두 남자들이 손수 뜨개질을 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뜨개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이에서 노인들까지 모여서 뜨개질하는 모습을 마을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고요. 또 걸어다니면서 뜨개질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뜨개질을 하는 이유는 바로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부지런한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한가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쉽게 게을러질 수 있기 때문에 뜨개질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는 마을의 전통이 됐다. 이런 거죠. 느림이나 여유, 쉼의 의미가 아닌 단순한 게으름은 삶을 나태하게 만들게 되죠.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일어나 가족들은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옵니다. 1974년 10월 24일 자유언론 실천을 선언했던 동아 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가 39년 만에 돌아옵니다. 특집 생방송 동아투이 39년 끝나지 않은 투쟁 10월 24일 정오부터 4시간 동안 영원한 자유언론인들을 국민TV 라디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동아방송 앵커와 기자들이 전하는 정오 뉴스와 동아투이 다큐멘터리, 드라마, 오늘의 언론을 진단하는 좌담회를 통해 살아있는 동아 자유언론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뜨거운 심장을 모아 동아투이와 국민TV가 자유언론을 실천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팟빵 게시판 좀 살펴볼게요. 짱오빠님 오셨네요. 아침에 고요함을 활기차게 하셨고요. 나는 사빠다님 반갑습니다. 즐거운 방송 감사합니다. 새벽에 상쾌함이 느껴집니다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 시간 일어나서 상쾌함 많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인천 달봉이님도 오셨네요. 굿모닝. 오늘은 많이 춥지 않네요. 왠지 바쁠 것 같은 요일입니다.
조합원이 출국한다고 매장에 들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더 설레는 아침이에요. 국민TV 조합원을 만나는 건 왠지 기분이 좋으네요 하셨는데 맞아요. 이 조합원님들 만날 때마다 기분이 정말 좋고요. 힘을 얻어서 가는 것 같아요. 인천 달봉이 님도 어떤 그런 반가움과 또 같은 조합원이라는 생각에 힘을 얻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퓨어님 오셨네요. 좋은 아침입니다 하셨고요. 새로 오신 분인 것 같은데 흑채 뿌리신 분 네 반갑습니다. 굿모닝 하셨네요. 또 마지막으로 독일 학생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곡은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OST 가운데서 테라의 테마 준비했습니다. 이 음악 들으시면서 오늘 아침도 힘차게 활기차게 시작해 보시고요. 저는 내일 새벽 5시에 먼저 와서 기다리겠습니다.